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6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대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친명횡재, 비명횡사 뭐 이런 국민의힘의 조롱이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단수 추천이든 아니면 경선이든 여하튼 불공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만연하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도 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친명 또는 뭐 찐명이어야 공천을 받고요. 제가 어제 그 YTN 앵커가 뭐 민주당 공천 받는 법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었던 오직 이재명, 뭐 이재명 대표가 배우인 차은우 씨보다 잘생겼다 뭐 이런 식의 이상형이다 이런 거죠. 이상형이다. 그래서 제가 사진 2장을 나란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글쎄 뭐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정도가 돼야 공천을 받는다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여튼 그런 거죠. 뭐 그게 뭐 다른 정당이라고 뭐 제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낯뜨거운 언행 뭐 이런 부분이 자꾸 공개가 되고 그리고 불공정한 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기에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대책을 세운다 이런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들끓는 본인에 대한 불공정 그 어떤 시비를 약간 좀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성공할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왜? 공천 안 주겠다고 하는데 그 공천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조정식 사무총장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잘 아시다시피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지금까지 당 선거기획단을 운영해 왔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시대로 모든 걸 처리했을 겁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컷오프 시켜놓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안 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마 시키는 대로 충실히 이행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 결과로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그 조정식 사무총장을 희생양으로 이재명 대표가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조정식 사무총장 입장으로 봐서는 전형적인 토사구팽이죠. 토사구팽. 지금까지 사냥개로 잘 이용하다가 지금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그 사냥개를 팽하는 전형적인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CBS 노컷뉴스 보도는 핵심 관계자발로 조 사무총장에 대한 당내 불출마 기류가 있고 이재명 대표도 불출마를 얘기했다. 불출마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희생양, 당신이 좀 희생해달라. 근데 잘 아시다시피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한 불출마 기류?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탈당해서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제가 이게 한동훈의 흥묘백묘론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경쟁자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출마 적격 부적격에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뭐 엉뚱한 핑계를 대서. 그때부터 조정식 사무총장 당신은 지금 칼자루 휘두르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당신의 경쟁자를 제거해도 되는 것이냐 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불출마 기류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무려. 근데 뭐 지금 와서 뭐 새삼스럽게 불출마 기류가 있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희생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한테 쏠리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불공정 압박을 물타려고 하는구나. 그 대표격으로 조정식 사무총장이 픽된 거죠, 픽. 그러니까 조정식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충성을 다해왔는데 이제 토사구팽이 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또 어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당 핵심 관계자 말입니다. 여기에 올드보이 컷오프 얘기가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80이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총선 끝나고 나면 82세입니다. 1942년생이니까. 82세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86세의 임기가 종료가 되겠죠.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다 올드보이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게 연합뉴스에 보도가 돼 있고, 여기도 등장하는 인물은 당 핵심 관계자입니다. 핵심 관계자 누굴까요, 과연? 이재명 대표 측의 핵심이겠죠. 올드보이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한 당 내부와 국민 여론 등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이 올드보이들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지금 거기 그 지역의 각종 여론조사도 다 나와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초선이죠. 윤재갑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서 여론조사하면 거의 독주하고 있습니다.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을. 진도 출신이죠. 그런데 또 현역 의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지도 높고 그 지역에서 인기가 좋은 모양이죠. 나이가 그렇게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80 넘은 노인을 뽑아줘야 되겠다 하는 게 지역 구민의 뜻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정동영 전 의원, 전북 전주병 지역이죠. 김성주 현역 의원과 접전 중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뭐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각축 중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컷오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마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론이 안 좋다? 글쎄 그 여론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인가요? 몇 달 전부터 이 사람들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뭐 그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아니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못 나오게 컷오프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없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옹이론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컷오프 되면 이제 선거운동 과정이나 또는 뭐 TV 라디오 출연 뭐 이런 데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불공정성을 지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뭐 이재명 대표 불공정하다는 건 뭐 중도층과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마 별로 신경 안 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희생양으로 삼을 만한 것이 바로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저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리서치 DNA. 여기가 세 군데 여론조사,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 다음날 바로 포함이 됐다. 그러면 리서치 DNA라는 데는 결국은 친명 지도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여론조사 업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를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포함시키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미 선정된 3개 업체는 공정한가? 그 3개 업체도 제가 잘 못 들어본 업체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그럼 거긴 공정하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리서치 DNA라는 곳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해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는 것에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의 언급이죠. 1월 21일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3선 이상이나 올드보이, 586 같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감점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 시스템 공천을 하면서 특정 집단에 페널티를 주면 시스템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희생양을 삼아서 그 희생양을 제대로 진짜 제물로 바친다면 그럼 이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월 21일 날 얘기했던 거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뭐 이거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 뭐 본인이 했던 것도 바로 뒤집는 사람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불공정한 경선 관리 또는 공천을 했을 경우에 비명계가 어떤 반발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뻔히 알았을 겁니다. 그건 뭐 이미 이낙연 전 대표 뭐 탈당 운운할 때부터 불공정, 뭐 친명, 뭐 그다음에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기 뭐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게 막 본물처럼 비명계에서 터져 나오니까 그걸 이제 무마하겠다고 다시 자기 그 찐명이 아닌 뭐 조정식이나 올드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수족을 잘라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리더십. 이게 뭐냐? 전략이 없다. 그리고 임기응변이다. 그런 걸 반증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예상됐던 반발. 그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천을 한 뒤에 어떠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적절히 컨트롤 해가면서 이 공천을 마무리 짓는다는 큰 그림이 있었다면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없죠. 그러면 아예 조정식 사무총장한테 이 공천의 주요 기능을 맡기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반발이 있으니까 조정식을 날린다.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공천을 하고 있구나. 이쪽에 반발이 있으면 그거 무마하려고 급한 불 끄고 그러면 또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또 하고 그런 이재명식의 임기응변 대응이 빚은 어찌 보면 참사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정당이라는 제1야당, 그것도 국회에서는 제1당 아닙니까? 그 큰 정당의 전체적인 어떤 운영, 뭐 이런 거를 맡을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이걸 갑작스럽게 맡다 보니까 생기는 일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